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9.21 공급 대책까지 이렇게 다양한 규제책들로 인해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논란은 여전한데요. 역시나 공급자, 수요자 모두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알짜 지역, 그리고 꼭 필요한 투자 정보까지 준비해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생생부동산 클리닉 박서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4번,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2-577-78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도 박서인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짜 팁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의 원더우먼 박서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라면 부동산 초보자라도 쉽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부동산의 희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엇갈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무수히 많은 정책들을 지금 나오고 쏟아지고 있죠. 근데 정책들을 보면은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세금 압박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등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정말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의 부동산 전문가의 식견과 그리고 견해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급변하는 정책에 맞는 올바른 투자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디에 과연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던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투자라고 하면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과연 이걸 임대 수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데요. 임대 수익형 같은 경우는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해서 따박따박 매월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임대 수익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익형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2년에서 5년 안에 다시 재매매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실현 차익의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에 대한 키워드가 있겠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월 수익이겠죠. 월 수익이 은행 이자보다는 기대치가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는 주 목적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함이죠. 여유 자금을 투자해서 다음에 또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또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적에 맞는 투자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처를 우리가 살펴보면 건물이라든지 임대 수익형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든지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 사무실 또 물론 아파트나 주택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거의 보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토지 등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규제 강화가 굉장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세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책에 따라서 돈이 되는 부동산은 변한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는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다세대 주택 그리고 상가나 토지 쪽으로 이제 흘러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파트 중심의 정책이 가령 억제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반사 이익으로 상가나 토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투자자들이 이동하는 경우들을 지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실 위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공실률이 작은 곳 그리고 수익률이 그러면서도 좀 좋은 곳이면서 안정적인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은 높고 차익형도 높은 곳을 찾으려고 한다면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서울을 놓고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이제 2030 플랜 안에 보면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서울이. 그래서 도심권과 그리고 동부권, 서부권, 그리고 서남권과 동남권으로 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마다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 바로 우리 5개의 권역으로 나눠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시 2030 플랜의 정책과 입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5개의 권역으로 나눠지는 것 중에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계획이 세워진 곳이 있고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로 인한 종합정책의 개발이 이제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지원사업 그리고 지식사업센터를 만들기 위한 곳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곳에다가 현재 바로 다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광역 지역에다가 현재 이제 다른 어떤 고차 업무를 할 수 있는 지능을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30 플랜이 짜졌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도심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는 한양도성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사문화 중심 지역으로 관리가 되다가 예정구역을 일부를 해제해서 앞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의도와 함께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 중심 지역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 허브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산 대림 성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식 기반 산업센터로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요.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연계 육성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들을 또 이제 그 받쳐줄 지역이라고 보죠. 받쳐줄 지역. 지금 현재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을 수 없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고차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용산과 청량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역에 활성화를 할 수 없는 것을 기존 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활성화를 시키는 어떤 그런 업무 지역으로 이게 갖춰진 것이 바로 2030 서울 플랜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도심 재생 지역입니다. 도심 재생 활성화를 하기 위한 도심 지역의 일부분인데요. 한양 도심에는 원래 이제는 도시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으로 개발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해졌다가 그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지역으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제 지역으로서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앞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이 진행 중에 보시면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행으로 지금 서울로 7017로가 계획이 되어서 이미 이제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가 차량이 다니던 도로를 보행로로 연계해서 보행 네트워크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원래 동서간에 단절되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중구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연계되는 보행로를 만들게 된 것인데요. 이곳을 주변으로는 녹지와 그리고 공원 등으로 연계해서 오픈 스페이스의 계획도로 서울 주변 지역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입지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강북 지역입니다. 이곳이 강북 지역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예전에는 이미 이제는 그 구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무엇인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구와 용산구와 그리고 현재 지금 강북 쪽을 지금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흐름에 맞는 이제 투자 방향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주택 중심의 억제 정책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가나 투자 쪽에 투자 수요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도심 재생 사업으로서 이제 그 도심 재생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곳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상권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상권의 입지와 브랜드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제품의 구색이라는 시너지 그 상권의 시너지 효과까지도 볼 수 있겠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매가를 볼 수가 있겠죠. 이미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상가가 슬럼화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앞으로 공실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임차 수요가 풍부하면서 또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될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어디에 주목해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짚어주셨어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직접 한번 만나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를 연다고 하시는데요.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 똑똑한 부동산 투자 비법. 현장을 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양지역 5번 출구 신재빌딩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4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세미나 미리 연락 주시고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엄선해 오신 핫한 지역 두 곳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곳의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의 다세주택입니다. 4호선 서울역에서 도보 8분 거리로 2019년 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4층 건물 중 3층이네요. 다음 정보는요. 인천 중구 은북동 영정도의 토지입니다. 영정도 미단시티 근방에 자리했고요. 단독주택 용지네요. 네, 오늘은 용산구 후암동의 다세주택 그리고 또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토지 살펴볼 텐데요. 대표님, 먼저 우리 용산구 후암동의 물건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입지 여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서울역 1, 4호선 전철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는 한강 고수부지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쉬는 날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문 학군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암초등학교라든지 삼광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용산고등학교, 용산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학교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근처에는 숙명여대가 있고 그리고 남산을 등지고는 바로 동국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생의 임차 수요까지 품을 수 있는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으로는 또 남산 도서관이 위치해 있죠.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에는 남산 도서관과 남산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용산 민족공원과 함께 지금 현재 전철역이 같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또 이 건물이 위치해 있는 곳 바로 맞은편에 서울역이 있는 서울역 안에는 지금 현재 이마트와 롯데마트 그리고 롯데 아이몰 등 굉장히 이제 생활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또 명동과 시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 쪽으로는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남산타워라든지 남산시장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남대문 시장이죠. 남대문 시장도 도보로 이용
가능할 만큼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특히요. 용산역과 서울역, 공덕역, 그리고 시청역, 그리고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업무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운 곳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미래 가치로 손꼽히는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포인트를 살펴보면 우리가 용산역 국제 업무단지에 재도약을 할 것으로 앞으로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의 지하철역을 지하화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의 북쪽이죠. 서울역 북쪽에 북부역세권 개발이 또 있고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 업무단지에 대한 부분이죠. 국제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변 지역이 한참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는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보시면 드래곤 호텔 등 굉장히 업무 시설이 굉장히 계속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과거에 낙후되었던 이미지를 벗고 고급스러운 부촌으로 변신 중에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국제업무단지의 조감도인데 굉장히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북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역 뒤편 쪽에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컨벤션 센터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그리고 호텔, 문화시설 등이 앞으로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요. 낙후된 역 주변을 현대화하여서 앞으로 편익 증진과 생활 문화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이 될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또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 지하 환성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도 5개의 노선이 있고요. 앞으로 들어올 노선까지 합치면 약 12개의 노선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역역, 서울역 지하 환성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업무타운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우리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개발입니다. 특히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100만 평 규모로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는 데요. 올 12월이면 미군 부대가 완전히 이전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이 완료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또 개발이 시작이 될 건데요.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이 완성이 될 건데요. 공원과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더욱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우리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총 지금 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필로티 구조가 자주식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가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이 주차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로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부터 살펴보시면 엘리베이터와 CCTV, 현관 보안문 등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쿡다까지 풀 옵션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다세대 주택의 포인트를 보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뭐 용산과 여의도에 매물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굉장히 이제 희귀하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꿈틀대는 용산의 집값입니다. 용산 집값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고가로 치솟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한 이제 개발 계획들이 많죠. 한남 뉴타운, 이태원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국제 업무단지, 그리고 경리단길 조성, 그리고 서울역 지하철, 서울역 철도에 대한 지하화 개발까지 굉장한 이슈들이 많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6,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약 2억 4천만 원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로 보증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3천에 월 80만 원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전세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1억 2,500만 원의 실투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과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월세 시 1억 1,600만 원이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용산구 후암동의 다세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다음 정보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대표님 어떤 곳인가요? 네, 인천 운북동에 있는 토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요. 카지노만 6개가 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곳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 미래 가치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황금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가 생기는 곳 주변에는 굉장한 지가 상승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영종역에서 도보로 아닌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 지금 인천국제공항을 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제2공항 여객터미널을 갈 경우 약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공항 고속도로 라든지 아니면 영종대교를 이용했을 때에도 서울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그리고 지방으로의 외곽으로 빠지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점포 겸용 상가주택입니다. 점포 겸용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예전에 점포 겸용 주택으로 분양이 되었던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가 지금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 350에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약 3.7배 정도가 지가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 서구의 청라지구 외에 이제 운서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 5배까지 오르는 어떤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포 겸용주택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금 현재 운북동에 이 미단시티라는 곳입니다. 이 미단시티 같은 경우가 계획도시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한 인천국제여객 제2여객터미널이죠. 이곳 같은 경우 연간 1억 명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이죠.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카지노 개발입니다. 카지노가 영종도 내에 6곳이 들어올 계획이고, 지금 현재 본 물건이 있는 점포 겸용주택이 있는 이곳 같은 경우 바로 도보로 5분 거리에 바로 지금 시저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작년부터 착공을 하여서 지금 카지노를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굉장한 지가 상승을 보일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청라에서 영종도까지 2020년에 착공 예정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 앞으로 연육교가 놓아질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중구 운북동에 위치한 토지의 특징입니다. 신축 후 임대 수익에 대한 실현을 가능한데요. 바로 신축이 가능하지만 신축을 하지 않고 토지만 매입했다가 향후에 자금이 마련이 되면 그때 건물을 지어도 좋을 것으로 또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이곳 같은 경우는 또 영종도 카지노 벨트 내에 위치해 있는 상가 부지에다가, 그리고 특히 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이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업체와 이미 MOU 체결이 되어 있는 곳이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토지를 사실 때 유의사항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 파는 것이 굉장히 수월한 지분이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평평하고 개발이 쉬운 토지가 곧 좋은 토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북동의 토지에 대한 이제 매매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5억 9,50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실제 투자 금액 2억 3,900만 원에 투자 가능한 물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박서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EJ투자연구소 박서인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